위성통신, 예전엔 참 먼 미래 얘기 같았는데요. 보내주신 자료들 보니까 이게 정말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현실이더라고요. 특히 그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통신이랑 또 5G, 6G 이동통신하고 결합하는 거요. 비지상망, NTN 기술, 이쪽에 관심들이 정말 뜨거우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료들 속 핵심만 저희가 쏙쏙 뽑아서 한번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위성통신이 이제는 뭐랄까, 단순히 지상망 안 터지는 곳 메워주는 그런 보조수단을 넘어서고 있죠. 통신 경험 자체를 바꾸는 일종의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저궤도 위성망이 등장하면서 지연 시간을 아주 크게 줄였거든요. 그래서 뭐 지구 어디서든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었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왜 중요하고 또 어떤 기술들이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료들 보면 진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저궤도 LEO 위성이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혁신적이라고 하는 건가요? 기존의 그 정지궤도 위성 GEO랑은 확실히 뭔가 다른 점이 있는 거죠. 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역시 반응 속도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지연 시간, 레이턴시라고 하죠. 기존 정지궤도 위성은 저기 약 3만 6천 킬로미터 상공에 있잖아요. 네, 엄청 높죠. 네, 그러니까 신호가 오고 가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근데 이 저궤도 위성은 2,000km 아래 훨씬 낮은 궤도를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연 시간을 수십 밀리초 수준으로 거의 뭐 지상통신망이랑 비슷할 정도로 확 줄인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에도 그 수치 비교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아, 수십 밀리초요? 위성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죠. 그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또 아마존의 카이퍼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저궤도 위성 서비스입니다. 와, 수십 밀리초 수준이라니 진짜 빠르네요. 근데 자료에 보니까 위성이 이렇게 낮게 뜨면 또 커버하는 지역이 좁아진다면서요? 그래서 위성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있던데 다른 어려움은 없나요? 아,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고도가 낮아지니까 위성 하나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같은 지역을 끊김없이 서비스하려면 위성을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수백, 수천 개를 띄워서 아주 촘촘한 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위성 군집, 영어로는 constellation이라고 부르죠. 수백, 수천 개요? 와, 네, 그리고 위성들이 또 엄청 빠르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사용자는 계속 다른 위성으로 연결을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핸드오버라고 하는데 또 통신 주파수가 계속 변하는 도플러 효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과제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에서 막 기주국 신호 계속 바꿔잡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느낌인데요? 그렇죠. 뭐 약간 그런 느낌인데 훨씬 더 복잡한 저글링 같다고 할까요? 근데 다행히 요즘은 그 재사용 로켓 기술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아, 네네, 발사 비용. 네, 그 덕분에 발사 비용이 크게 줄면서 이런 대규모 위성망 구축이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흥미로웠던 게 5G나 6G 같은 이동통신 기술하고 위성통신을 합친다는 거였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인 건가요? 네, 그게 이제 3GPP라는 국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가 있거든요. 여기서 5G 표준을 만들 때 아예 위성 통신망, 그러니까 비지상망, NTN을 표준 안에 포함시킨 게 아주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아, 표준 자체에 들어갔군요. 네, 이건 이제 위성망을 더 이상 뭐 별개의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동통신망의 일부 혹은 확장으로 보겠다는 의미예요. 물론 뭐 당장 내 스마트폰으로 위성이랑 바로 통신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글쎄요, 5년에서 한 15년 정도 후에는 휴대폰에서 직접 위성 신호를 잡아서 통신하거나 다이렉트 액세스, 아니면 통신사 기지국들이 위성망을 통해서 인터넷 백번망에 연결되는 백홀, 그런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그 IoT, 기기들 연결하는데도 위성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제가 그 자료 보면서 진짜 놀랐던 게 이런 미래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게 거의 뭐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어떤 기술들이 있는 건가요? 네,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기술 발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성 자체의 성능이 엄청 좋아졌어요. 위성 탑재 처리 능력, 온보드 프로세싱, OBP라고 하는데요. 예전 위성은 그냥 지상에서 쏜 신호를 그대로 다시 내려보내는
뭐랄까 단순 중계기 역할만 했거든요. 네, 그냥 반사판 같은 느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위성 내부에서 그 데이터를 직접 처리하고 또 최적의 경로를 찾아서 전송하는 라우터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이게 전체 네트워크의 지연 시간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하죠. 오, 위성이 똑똑해졌네요. 네, 똑똑해진 거죠. 두 번째는 위성끼리 직접 통신하는 기술, 인터세텔라이트 링크스, ISL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요즘 주목받는 게 레이저, 즉 광통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아, 위성끼리 레이저로요? 네, 지상기지국을 거칠 필요 없이 우주 공간에서 위성들끼리 직접 고속으로 데이터를 막 주고받는 겁니다. 이걸로 지구 전체를 아주 촘촘하게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 고속도로 같은 걸 만드는 셈이죠. 우주 인터넷 고속도로라. 멋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미 지상통신망에서는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인데요.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킹, SDN, 이나 네트워크 기능 가상화, NFV 같은 지능형 네트워크 기술들을 위성망에도 적용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위성망 운영을 훨씬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슬라이싱 같은 걸 제공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인터넷 속도만 빨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활용될 분야가 정말 다양해지겠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보내주신 자료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군사 분야, 미군의 블랙잭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다수의 저궤도 위성들을 묶어서 보안성은 아주 높고 지연 시간은 짧은 그런 독자적인 군사통신망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이미 진행 중이고요. 아, 군사 쪽은 역시 빠르군요. 네. 또 위성에 찍는 방대한 지구 관측 영상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인공지능, AI로 분석해서 지도 제작이나 환경 변화 감시, 재난 예측 이런 데 활용하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그 고해상도 정찰 위성애들이 찍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빨리 전송해야 되잖아요. 네,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통신 기능까지 갖추게 되면서 정찰 위성이냐 통신 위성이냐 하는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위성 하나가 여러 역할을 같이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셈이죠. 더 나아가서는 미래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죠. 그 드론 택시 같은 3차원 교통 시스템들이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도 이런 끊김없는 위성 통신이 아주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적에도 위성망이 쫙 깔리고 5G, 6G랑 통합되고 또 위성끼리 레이저로 통신하고 AI가 데이터 분석하고 와, 이 위성통신 분야의 변화 속도가 정말 엄청나다는 게 느껴집니다. 우리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물론 아직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위성통신이 이제 단순한 통신 기술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야말로 우주 인터넷 시대를 열고 지상에서의 활동과 우주 공간에서의 활동을 하나로 묶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가져올지 계속 주목하면서 또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